그렇지. 어줍지 않게 영어 쓰니까 또 세련된다 하는구만. 그렇지. 야, 두 개를 이렇게 타이틀을 해보자. 예시로서. 우리가 수에 대한 나열성을 딱 보게 되면 1, 3, 5, 7, 9 이렇게 되어 있는 수와 1, 2, 4, 8, 16 이렇게 되어 있는 두 수로서 크게 분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명칭들을 하나씩 해볼게요. 이 각 덩어리들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항이라고 지칭합니다. 항들이라고 하죠. 이거를 첫 번째 존재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쭉쭉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항이라고 읽어주고 얘를 통칭해서 A의 1,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얘의 값들을 보게 되면 일정하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해지고 있죠? 더해지고 있죠? 이 더해지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자, 마준이 탕수육을 2번은 사야 되는데 공차 한 번 돌리면 끝날 것 같은데 역시 다음 시간에 마준이 지금 가더라도 나는 기다려줄 수 있는데 자 얘는 두 번째 거는 일정하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곱해지고 있지요. 일정하게 곱해지는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규칙적인 수들의 나열성을 수열이라 하는데요. 위에 있는 수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이라 합니다. 일정하게 더하기 빼기를 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일정하게 곱하기 또는 나누기를 한 수열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등비수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대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공차를 더했는지 공비를 곱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단원을 배우는 목적, 요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 키워드야. 이 단원의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A에 대한 n번째, 즉 일반항이라고 한다는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 단원을 배우는 거야. 일반항은 어떠한 의미의 n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얘를 다 종합적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식을 하나 세우는 것이지. 보여줄게요. 잘 보자. A의 1은 1, A에 대한 2는 1 더하기 2, A의 3는 1 더하기 2 곱하기 2, A에 대한 4는 1 더하기 2 곱하기 3. 그렇다면 A의 n이란 흐름상 1 더하기 2의 n-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뒤에 들어가는 이 숫자보다 여기 있는 숫자가 하나씩 더 크죠. 따라서 얘 입장에서 얘가 하나가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홀수항에 대한 일반항은 2n-1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따라서 n이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항은 여기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고 다섯 번째 항은 여기다 5를 넣었을 때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추합해서 할 수 있는 대표항을 우린 일반항이라는 거야. 이거를 사실은 중학교 때 알았었으면 중학교 수학이 되게 쉬웠었을 거야. 어떤 수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우린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탁 넣어서 그냥 바로 계산을 했겠지. 그쵸? 등비수열 또한도 한번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을 우리는 얘를 뭐라 할까? C1이라 잡도록 할게. 잡기 나름이야. 일반적으로는 다 통칭 AN을 잡지만 C1, C2, C3를 잡도록 하고 우리는 CN이라는 것을 우선 찾아보겠어. 자, C1은 1이야. C2는 1 곱하기 2지. C3는 1 곱하기 2의 제곱이고 C4는 1 곱하기 2의 3승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C에 대한 n이란 1 곱하기 2의 n-1이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지. 그래서 이 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2의 n-1이고 n에다가 4를 넣어주면 8이야. n에다가 5를 넣어주면 다섯 번째 항은 16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얘기야. 아,
수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열 중에 제일 대표 주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는데 우리는 이 단원을 배우는 목적이 n을 포함한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배웠던 거야.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첫 번째, 등, 차, 수, 열에 대한 특징이야. 요걸 정리해 볼게.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공식이 A의 n은 첫 번째 항서부터 n-1d라고 표현하게 생겼어. 얘를 갖다가 n에 관한 1차 방식으로 놓게 되면 요렇게 생김새를 가질 수도 있어. 여기에 n이라고 한다면 n이라는 거에 대한 1차 함수, 1차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위치상, 형태소상 공차가 이 직선에서는 기울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아까까지는 여유롭게 보다 갑자기 내가 말을 바꿔서 설명하니까 경직되면서 저게 뭔 개소리 하면서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최종 테크는 무엇이냐면 등차 수열 이거를 틀리는 애들은 전혀 없어. 모든 애들이 교과서 한번 돌리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우린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기하학적으로. 즉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이 사실상 선형성을 갖고 있어. 즉 직선과 같은 형태라는 얘기지. 그럼 직선에 대해서 여기를 우리가 n이라 한다면 n에다 1을 넣었을 때 여기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초항의 선분의 길이야. 이게 n에다 2를 넣어주잖아? 이게 두 번째 항에 대한 선분의 길이라고.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이게 뭐야? 세 번째 항에 대한 길이라고. 이게 A1, A2, A3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너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래? D. 공차 D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 즉 이만큼의 간격을 공차라고 불러. 납득하지? 내가 얘기했잖아.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게 공차야. 이거를 수식적으로만 배우는 애들이 등급대가 3등급에서 머물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발현화가 돼야 돼. 나는 오늘 수업에 대한 테마는 수식을 도형이랑 연관져서 설명할 거야. 알겠어? 이거는 자습해. 그냥 혼자서 해도 돼. 이거 혼자서 해도 돼. 잠깐만 필기해봐. 나 이제부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고 등차 수열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직선과 같은 연관성, 등비 수열이 2차 함수와 같은 지수 형태와 같은 녀석을 얘기해 줄게. 자, 오늘의 오프닝이야. 수열은 등차와 등비가 있어. 저 딱이 생기면 등차고 저 따고 생기면 등비야. 공차랑 공비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런 거지. 맞다. 차 빼달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마중이 또 존다 또 저것도 또 속상하게 하네 저 진짜 메르존이. 아유 공차. Yes sir. 아 그것들은 이제 써줄 거야 내가. 써줄 거야. 지운다. 그럼 맨 앞에 A1을 더하는 이유는 뭐예요? 응? 봐봐. A1이 1이라고 한다면 A2는 뭐 1에서부터 2만큼을 건너뛴 거지. A3는 1에서부터 공차. A1을 모르면 식이 안 나오겠네요. 그러겠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저기서 필요한 건 뭐야? A랑 공차를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겠지? 식을 일반화 시킬 수 있겠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있는 걸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한번 써줄게. 등차 수열에 대한 특징이야.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한 특징이야. 우리가 수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나열돼서 A에 대한 n번째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었지. 그렇다면 일정하게 늘어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D라고 잡아.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얘기야? 공차로 쓰기로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차를 D라고 표현했던 거지.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 A에 대한 원에서부터 n-1번만큼을 공차를 더한 걸로써 명명을 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눈썰미 있게 A에 대한 n과 더하기 b와 같은 형태로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증가 함수는 공차가 양수이고 감소 함수이면 공차가 음수입니다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어. 처음 배울 적에도. 그러면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일반항을 만드는 건데 이 일반항에서 필요한 것들은 두 가지야. 초항과 공차죠. 초항은 주어지지 않으면 구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공차를 찾아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테마 공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마음에 드는 n 플러스 1항에서 an항을 빼주시면 공차라는 것이 표현할 수 있어. 다음 번째 항에서 전 번째 항을 빼주시면 항상 공차가 나오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 1이고 3이고 5고 7이고 9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2씩 커지고 있다는 거 보여요?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난 이렇게 해볼게. 가운데 거를 2배를 한번 해볼까? 가운데 거를 2배를 한 다음에 양옆에 있는 녀석의 합은 구하면 어떻게 될까? 같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잡도록 할게. 가운데 거를 x라 하고 왼쪽에 걸 a라 하고 오른쪽 걸 b라고 합시다. 이 수열이 만약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이 x는 a 더하기 b라는 관계식을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얘 이름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등, 차, 중, 항이라고 해. 알겠어.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겠는데 어쩌란 얘기예요? 우리의 이번 단원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거 좀 만들어 달라는 뜻이야. 아, 이거 등차 수열이네? 그럼 어디 있다 보니까 이게 초항이구나. 공차가 2니까 이거 식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서 해결책을 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야. 단원의 목적은 이거야.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필요한 단서들이 무엇이냐? 초항은 어떻게 찾냐? 공차는 어떻게 찾냐는 얘기야. 선생님, 무조건 얘만 초항입니까? 아닙니다. 얘를 초항으로도 잡을 수 있죠. 얘를 초항으로 잡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도 되죠. 얘를 만약에 뭐 초항이라고 잡는다면 얘는 뭐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부터 새롭게 식을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우리 등차 중항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A의 n 플러스 1에서요. A의 n을 뺀 거랑 A의 n 플러스 2에서 A의 n 플러스 1을 뺀 거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식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등차 수열이에요.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반항 좀 써주세요. 라는 뜻이지. 다 여기야. 최종 테크는 여기야, 여기. 여기다 해달라는 얘기지. 선생님, 아까 전에 영상 끝나기 전에 이거 갖다 직선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너 13579를 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봐. 얘 이름은 en-1이라고 하겠습니다. y라는 식을. 그러면 정역을 n이라 한다면 여기 가운데 있는 값은 얼마예요? 3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값이니까 5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3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얼마야? 4니까 이 친구는 7이 되겠지. 그럼 이제부터 판단할게. 따라라라 딱 이렇게. 따라라라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요 막대기를 2번 더하면 이 친구와 색상이 안 나오네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합과 같죠. 합동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나 요거를 요따가 채워 넣어 주시면 세 개의 값은 같아지겠네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들은 직선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 거를 2배를 해주면 한 칸을 건너뛴 요것과 요거의 합이라고 하더라도 생각 괜찮죠? 다만 공차가 2배가 된 것 뿐이죠. 그렇다면 옆으로 더 가더라도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이렇게 된다면 나는 가운데 거를 2번을 더한다는 것은 여기서 보라색과 여기서 보라색의 합과 같다라는 거 진배 없죠? 여기에 연장선이 이 친구를 엿다가 갖다 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직선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거 또 한번 필기해둘만 할 거 같네요. 공간이 협소하다. 잠깐 필기해봐. 우리 이쁜 나연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혜원에 이쁜 친구가 온다던데 안 왔네. 아 맞다, 네 친구 등록했나? 안 했어? 맞다, 잊고 있었어. 낮은 반이라 속상했나? 너 어떻게 이렇게 공부 못하는 걸? 잘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더라. 마음이 아파. 저쪽 딴 데 갔대? 그래? 물어볼까요? 안 친하네? 아니 친한데 응. 그냥 안 물어봤어요. 아, 지민이 혜성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민이가 내성적이라서 이 친구 관계가 작네. 형반에 올 수 있는 애들이 없겠지. 우리 반 계속 이렇게 있겠지. 괜찮아. 동대에서 나와요? 쟤 따야 따. 따. 교우 관계가 너무 어려워. 야, 니네 밥은 챙겨 먹냐? 네. 니네 급식은 혹시 좀 챙겨 먹냐? 어? 막 이게 귤도 막 쓰려고 하는데도 막 그림자 취급당하고 그러면 아니지? 나 지운다. 여기 오른쪽에. 아, 지우지 마. 응. 아, 이 찬욱이는 워낙 내성적이라 이거. 응? 찬욱이 너 준혁이라는 애 알아? 어? 아, 알아? 친하지 않다란 얘기지. 누구? 면목에? 네. 오, 남고 아니야, 면목고? 맞아요. 저 3-4명 알아요. 오, 똘똘해? 아니요? 아, 안 똘똘해? 데리고 오지 마. 너 스트레스 받아. 아, 똑똑한 애들 좋아해요. 좀 성향 좋고, 좀 자질이 좀 있는 애들이 있어야지. 어? 좀 성향이 좀 있어서, 야, 우선은 면목고 내에서 3등은 미만 잡이다. 면목고 3등은 미만도 안 되면 그거 데려오면 큰일 난다고. 해성은요? 혜성? 혜성? 너 친하냐? 착하니? 착해? 착한 친구 있구나. 과외 해줄게. 해줄게. 내가 1대1로 무조건 가네. 한 달이면 무조건. 한 달이면 정립부터 시키자. 차차차. 너 6등급이구나. 그럼 내가 우선은 한 달이면 3등급까지만 내가 좀 어떻게 노력을 해볼게. 그래가지고. 그 이상은 너는
공부 외적으로서 막 신경 많이 쓰잖아. 제가요? 네. 본인만 모르고 있어, 본인만. 저 궁금하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 그 다음 거 가보자. 뭐가 있냐면, 세 수가 연속적으로 등차다. 그러면 우리는 세 수를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를 x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거보다 공차 하나가 적은 거고 얘는 공차 하나가 많다라고 잡는 거지. 이거를 주로 어디서 많이 이용을 하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3차 방정식에서 이용해. 세근. 3차 방정식의 세근이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지 말고 문자가 3개가 나와버리잖아. 알베, 감 다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문자 2개로서 나머지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뭐 x, 알파 마이너스 d, 알파 플러스 d로서 세근을 하면 세근의 합은 뭐 요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는 5개가 연속인 경우에는 어떻게 잡느냐? 센터를 x라 하고요. x-d, x-2d라고 잡는 거야. 얘는 x 플러스 d와 x 플러스 2d야. 주로 잘 안 나와. 별것도 아니니까. 응용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 얘가 좀 나오죠. 4개가 연속일 때야. 우리 공차는 잡기 나름이거든. 가운데 있는 친구를 x-d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x 더하기 d라고 해. 그럼 차이가 2d만큼 차이 나도록 잡는 거야. 2d만큼 차이 나게 되면 얘는 x-3d라고 잡으시면 되겠고 오른쪽은 x 플러스 3d라고 한다면 4가지의 문자를 2개의 문자로 줄여줄 수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 일반항적인 거에 대한 1단계를 배우는 친구들한테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정도? 하하,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구만. 그래서 찬욱이는 친구가 부족하다는 얘기군. 혼자서만 1등급을 독식하겠다는 얘기야. 안 됩니다. 나의 이 지식과 이 상황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단 말이다. 메르조니는 이미 1등급에 대한 미련은 없나 봐요. 뭐? 불안하다고? 이게 막 원래 자기 하고 있던 거 먹으면 하긴 약간 루틴이 깨진다는 얘기야. 그 스타일과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상위권 애들이 확실히 옮기기가 힘들죠. 만들면 되지 뭐. 3등급만 오면 된다. 주영이 공부를 안 해서 안 돼. 네. 나랑 접점이 없어. 하는 점 끊어. 안 그러면 넌 다음번에 3등급이야. 그럼 나 야, 요일을 바꿔, 새끼야. 네가 그 아줌마를 추종한다면 요일을 바꿔달라 그래. 전 절대로 선생님을 놓칠 수가 없는데 제발 요일만 좀 개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발요. 그 주일에 그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 2번째. 맞아. 그 정도의 요구를 해야지 말이야. 사실 그 정도로 소중하지 않아요. 확 정리해봐. 정리해. 좋아. 야, 내일 청강 있어. 영어. 청강. 2회야, 2회. 그럼 이번 주에 안 하고 다음 주에 들어요. 뭔 소리야. 2번에 걸쳐서 하는 건데 이번 주에 꼭 돌아와야지. 3시, 5시. 2시간. 셋 5시야. 무조건 3시에 시작해요? 우리 반은 3시, 5시고 저쪽 반은 5시, 7시야. 5시에 들어오면 안 돼요? 뒷타임 때 들어올래? 아니야. 그냥 와는 거야. 청강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선생님한테 있어서 내가 영어를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 너무 잘 가르치시니까. 영어 쓸 때 귀여우시던데. 어허!
공부 외적으로 보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자, 등차수열의 합을 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은 우리가 SN이라는 기호를 쓰기로 합니다. 썸이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인 S만 따라서 쓴 거야. 그럼 이 친구는 N항까지의 총합이야. 어디서부터? 1항서부터. 그래서 표현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쓰죠. 여기 쓰면 끝번째를 L이라고 할게. 끝번째 L. 그러면 L 마이너스 D, L 해가지고 이제 총 개수가 N개가 되는 거야. 이 끝번째야, 끝번째야. 그러면 이게 이제, 1항부터 N항까지의 총합을 SN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나는 이걸 증명을 하고 싶어서 또 SN을 또 한 번 더 씁니다. 등차수열에 대한 합공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쓸 거야. 거꾸로 쓰게 되면 얘는 L이 되겠죠. 얘는 L-D가 되겠죠. 하나씩 공차가 줄어들잖아. 거꾸로 내려오게 되면. 미끄럼 타고 내려오겠지. L-2D가 되겠죠. 얘는 A 더하기 D가 되겠고 A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이 두 식을 더해서 SN만을 뽑아내고 싶어. 어떻게? 더해. 이렇게. 다 잘렸나? 여기 잘렸네. 더하기야. 나연아, 더하기. 그러면은 좌변에는 ESN이야. 우변을 보겠다 했더니 A 더하기 L, 또 A 더하기 L, 또 A 더하기 L, 또 A 더하기 L, 또 A 더하기 L만 계속 나오게 돼. 몇 번 나올까? A 더하기 L이? N번 나오는 거지. N번. 그래서 결론. 따라서 SN이라는 등차 수열의 총합은 2분의 N번 나옵니다. 누가요? A와 L, 초항과 끝항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헌데 L이 끝항이잖아. N번째 항이잖아.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었지? A 더하기 N 빼기 1 D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녹여서 2분의 N의 2A의 N-1 D라고도 판단할 수 있더라. 그래서 왼쪽에 해당되는 등차수열의 합은 초항과 끝항을 할 때 주로 쓰이고요. 얘는 초항과 공차가 주어졌을 때 쓰이는 것이죠. 내가 이거 직선으로 설명해 준다 그랬지? 내가 이거 직선으로 설명해 준다 그랬지? 지금 이 SN이라는 것은 일반항을 한번 다르게도 증명. 다른 증명이다. 이게 N이야. 그럼 이 친구를 AN이라 잡지. 그러면요. 우선 이렇게 하고 자, 내가 뭘 그렸냐면 이걸 1, 이걸 2, 이걸 3, N-1, N이라고 하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잡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더하기 D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 빼기 D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이 된다는 얘기야. 저는요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을 한 번 더 휘가닥 돌려서 여기다 팍 붙여버릴 거야. 탁 붙여버리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A인가? A 더하기 D인가?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L인가? 요거는 L마디네? 이런 식으로. 그럼 전체에 대한 높낮이의 길이는 언제나 A 더하기 L로서 일정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선분들에 대한 총합은 A 더하기 L인데 전체가 N개 있으므로 이 사각형의 넓이가 적어야. 사각형의 넓이. 그럼 난 절반만 필요한 것이니까 2분의 저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2배를 해서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뒤 나누기 2를 한 거야, 저게. 빨간색 저거 외워줘야 돼요? 오, 당연하지. 필수 암기 공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공간 좀 남겨놔. 그래서 세 번째 테마 얘기할 거야. 잘 썼어. 그러면 여기다 써도 돼. 상관없어. 이렇게 써도 되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직선처럼 생겼다. 왜? n에 관해서 1차 방식이니까. 혹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들어야 돼. 그 친구한테 미안하네. 근데 도저히 윗반으로 넣을 수가 없었어. 네 친구 중에 그 혜경인가 걔도 있잖아. 그 누구였지? 한 달 다니다가 튕겨나가네. 2등급 나왔다고. 태양이. 거품이 너무 많이 꼈어. 하나 그냥 잠깐 여담인데, 고1에 신규생들이 조금 왔어. 근데 조금 수출을 원하고 있어. 근데 그걸 배울 만한 어떤 그 여력이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너희들 혹시 수투 참여할래? 한번 해볼래? 그냥 주일로만 잠깐 이렇게. 특반이야? 아니야, 걔는 특반이 아니라 형반인데. 아니야, 지금 나도 지금 고민이야. 이런 돌출되는 애들이 있는데 사장시키고 싶진 않고 키우고 싶은데, 혹시 주일회적으로서 부담도 안 되게 이렇게 수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 해볼까? 해가지고 한 달에 그냥 2만 원 이렇게 해볼까? 이게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토요일 날에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면. 지금 근데 1학년 아이들이 그거를 2명이 될 것 같아. 2명. 2명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너무 바쁘시니까 한가한 내가 총대를 맬까. 숙제 무슨 숙제야. 맞아. 그만해 이랬지 내가. 숙제 하기 힘들지? 그럼 그만해 이랬지. 다 필기 다 하셨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세 번째 테마로 갈 거야. 이거 외웠냐? 이거 배웠어?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중간 점검이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정하게 뭔가를 더한 녀석들의 모임체야. 그러다 보니까 A랑 D라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얘기지. 걔네들의 생김새는 1차 방식처럼 생겼어. 그래서 기울기 값에 따라서 수평하면 공차가 없는 거고, 올라가면 기울기가 양수이면 공차도 양수이고, 내려가면 공차가 깎아먹나 보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는 우리가 규칙성이 있죠. 세수가, 내수가, 다소수에 따라서 문자를 줄여서 등차 중항들을 사용할 수 있지. 목적은 이거야. 어떻게 하면 초항과 공차를 알아가지고 일반항 만들까? 그게 타이틀이고, 등차 수열에 대한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 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직선에서의 각 선분들에 대한 총합이죠. 근데 이거 하나 갖다 바르고 하는 게 힘드니까 똑같은 거 2번 더 해가지고 나누기 2를 했더니 요 공식과 이 공식이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김새를 네모로 보게 되면 이거 혹시 n에 관해서 몇 차 방식처럼 보이냐? n에 관하여 몇 차 방식처럼 보여? 2차 방정식처럼 안 보이냐? 여기에 있는 n과 여기에 있는 n이 딱 안 보여? 그러면 얘를 우리는 약식으로서는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었던 거야. A의 n에 대한 제곱 더하기 B에 대한 n과 같은 형태야. 여기서 보시면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즉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형태소가 만족을 하려면 2차식과 1차식으로만 이루어진 수열의 만남이어야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혹시라도 이 안에 선행이 찔끔이라도 돼 있으면 요거 많이 봤을 거야. 2차 방식을 많이 봤을 거라고. 등차 수열의 합 부분에서. 뭐가 붙어 있을까 혹시? 이건 이따가 얘기할 거야. 더하기 C가 붙어 있다고. 더하기 C가 붙어 있다는 것은 뭐야? 이 수열을 만족하지 못하는 별종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려면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요? 봐봐, 이거 지금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상수항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거를 세 번째 내용에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 아, 등차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상. 네, 이 졸렸대요. 그럼 너 나가. 너 잠이나 자. 졸리다 안 했는데. 뭐, 아니, 내 수업이 뭐 졸리면 꺼져, 이 새끼야. 아니, 근데 졸리다 안 했어요. 넌 1등급 저리 가, 이 새끼야. 나도 기대 안 해. 나의 열정적인 강의에 태클을 걸겠다는 얘기냐? 너 나가, 너도 저희 주니어 쎄쎄쎄 하고 있어. 그거 EBS 포스인가 뭔가 하는 거 풀고 자기 만족하고 있어.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수, 열의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도출하는 것들을 보여줄 거야. 수열의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도출한다는 얘기지. 일반항으로부터 수열의 합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 이거는? 공식이 있잖아. 이건 공식. 이거. 왜? 일반항 안에서의 얘가 뭐가 있어서? 일반항 안에 뭐가 있어? A와 D가 있으니까 수열의 합인 SN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반면에 수열의 합이 먼저 단서로서 탕 이렇게 팍 주어진 거야. 그럼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자, 보여줄게. SN이란 A의 1, A의 2, A의 n-1에서부터 A의 n이야. 요 끝항이 일반항이죠. 끝항이 일반항인데 여기서 만약에 S에 n-1를 딱 때려. 그럼 이 친구는 A의 1, A에 대한 2, 여기에 A의 n-1이라고 딱 나올 거야. 그렇다면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뭐 한다면? 빼주면 Sn에서 S의 n-1은 끝항인 AN이라는 일반항이 나오게 돼.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딱 붙어. 단 N은 2항서부터 2 만족을 하겠고요. S1을 우리는 뭘로 하겠다? A1으로서 명명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줄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SN에 대한 n이 2n 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7이라고 딱 잡았다 쳐. 이렇게 2차 방식으로 주어질 거야. SN은 2차 방식이야. AN은 1차 방식이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AN은 뭘까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타이틀이 주어지지. 그러면 이 밑에다가 우리는 S의 n-1인 2의 n-1에 대한 제곱 4의 n-1 플러스 1이야. 이때 얘기할게. 이거 함수다. fx는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이고 fx-1은 x가 들어갈 자리에다 n-1을 넣었던 거야. 똑같은 거야. 알겠어? 이거를 전개한 다음에 두 식을 빼주잖아? 전개한 다음에 두 식을 탁 빼주게 되면 s에 대한 n과 s에 대한 n-1이라고 한다는 것이 4n 플러스 2라는 것이 나오게 돼. 직접 계산해보면 알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것을 AN이라 하는데 아니 선생님 여기에서 n에다 1을 넣어주면 A의 1은 6이에요. but 실제 출발점은 SN이니까 SN은 1항서부터 n항까지를 싹 다 더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S의 1은 1항서부터 1항까지 더한 것이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7 아니냐? 근데 얘는 6이 아니라 얼마야? 13이라는 것이 나오잖아. 근데 저 공식 이해 가지? 끝항만 뚝 떨어져서 여기 툭 남는 거. 근데 AN 이거 납득하지? 여기는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A1으로 써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친구를 A1으로 써야 되는 것이냐?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야. 뭘 A1으로 써야 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라고. 밑에 거라고. 얘는 공식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결과물인데 초항은 엄연하게 여기에서 1을 넣어줬을 때 값을 초항이라 쓴단 말이야. 저기서. S1이 A1이잖아. 따라서 둘은 달라. 그럼 누굴 초항으로 쓰는 거야?
얘를 써야 된단 말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확답을 해줄게. 내가 아까 전에 여기다 뭘 썼지 않았냐? 여기다 네모 박스에다 뭘 쓰지 않았냐? 이거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이지. 이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려면 상수항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삑사리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예외 조건들이 발생한다. 저렇게 예외가 단일하는 조건이 발생한다고. 만약에요. S에 대한 n이 2n에 대한 제곱 더하기 4n이었잖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an을 구하는 거였잖아. 그랬을 때는 S의 n-1이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얘도 계산된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위에 것도 7, 7이 약분되니까 여기에서 SN에서 빼준 A에 대한 n은 얘랑 똑같은 4n 더하기 2가 나오게 돼. 근데 여기서 단이라는 것이 바뀌어져. 1항서부터 된다고. 얘는. 왜? 상수항이 없어서.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 1 넣어봐. 얼마 나와? 2 더하기 4니까 6 나오지. 얘도 2 더하기 4는 6 나오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에서부터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야. 왜? 등차수열의 합공식에서는 상수항이 없거든. 근데 상수항이 있을 경우에 얘는 예외적으로 1항은 안 된다는 얘기야. 1항은 얘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아,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통상적으로서는 2차 방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 방식이지만 이 법칙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상수항이 있을 경우에는 1항은 별종으로 놔두고 2항서부터 이 규칙성을 따라가시면 된다. 알겠냐? 알겠냐? 따라서 결론이야.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SN에서 S의 n-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야. SN에 관한 어떤 식이 주어지면 그거에서 그거 하나를 빼주면 일반항이 툭 튀어나오고 일반항에서 수열합을 바꾸는 것은 공식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서 정리하면 돼. 마지막 하나 나왔어. 이거 필기해줘. SN에 대한 최대최소라는 말이 등장해. 왜?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최대최소가 있잖아. 꼭지점 공식. 이거는 그냥 아우 씨. 여러분들 2학년 때 이렇게 내가 1등급 3명만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럼 니네들한테 요거 준다고 했는데 이거 1등급 맞으면 수학 1등급 요거 줄게. 중간고사 끝나고 딱 가채점 결과에 꼬리표를 딱 들고 오시면 내가 1등급 아이들에게는 요거를 줍니다. 수고했네. 뭐? 1등은요? 1등. 요걸 주겠네. 왜 저 1등 했을 때 왜 그거 안 줬어요? 그때는 이게 없었네. (2월) 달까지는 화, 금, 일이에요. 3월 달부터는 수금이라 그래서 3월 1일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2일 날 오시면 돼요. 하나 있잖아요. 애들 많이 신청했어요? 우선은 화학 선생님이 아직까지 검증이 애들 입장에서 안 됐을 테니까 5명이 넘으면 개설을 하시겠다 했었어. 근데 나는 화학이 필요한 친구들은 신청하는 거 나는 이건 괜찮을 것 같은 게 저번 지금 애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은 검증됐다는 얘기겠지 뭐. 지금. 학원에서 신청한 애들 개설이 될 것 같아. 여자애 맞죠? 그건 모르지. 근데 막 신청서를 지금
사라쌤이 좀 몇 명 받았대. 화학이랑 물리도 장기적으로서는 해주신다고 했었어. 고2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3이라 하면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분은 화학 전공자라, 네. 화학이랑 생명 쪽인데, 물리 쪽은 고등학교 물리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하셨어. 근데 아이들의 수요가 물리랑 화학이 있으면 하겠죠. 근데 우선적으로서는 깊이 있는 수업은 화학부터 하고 싶다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왜 신청했냐고. 저는 경영 쪽으로 잘 몰라요. 전 수학 교육이에요. 네. 전 수학을 좋아합니다. 순수 수학이요. 자, 마지막 내용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등차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혼자 공부를 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 테마야. 여러분, SN이라는 친구가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과 더하기 C와 같은 형태가 생겼어요. 이거 2차식이죠? 2차식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은 이거야. 최대 조건. 그 다음에 최대 값. 또는 뭐가 있어? 최소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최소값이지.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면 최대값. 최대가 되려면 정의역 얼마를 넣어야 돼?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n은 얼마야? n이 얼마일 때 그 최대값은 얼마까지 나와? 2차 함수니까 만약에 얘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지. 그럼 그때 여기에 있는 어떤 n이 얼마일 때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올까? 이때는 n이 얼마일 때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거는 완전 표면적인 거지. 2점짜리 아주 쉬운 문제. 뭐가 주어지는 것이냐면 두 번째는 이런 거야. 얘가 안 주어지고 AN에 대한 단서가 주어져. 뭐가 주어지냐?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4는 얼마인데요? A에 대한 7은 얼마입니다. 이랬을 때 SN이 최대가 나오기 위한 조건. 최대가 나온 조건이야. 근데 난 언제나 그림으로서 설명하기로 했었어. 두 가지 상황극을 한번 보여줄게. 어차피 등차 수열은 직선 안에 있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이렇게 있다죠. 이 친구가 4번째 항이고요. 이 친구가 7번째 항이라고 잡아요. 미안해. 이거 7 안 하고 한 20 정도로 하지. 20 정도로 할게. 이렇게 할게. 그렇다면 이 증가하는 녀석에서는 5, 6, 7까지 더하면 SN이 최소가 됩니다. 만약에 요 노란색들이 침범을 하게 되면 이거는 더하면 더할수록 더 푹푹푹푹 내려가죠. 생각해봐. 이 선분의 길이들이 누적돼서 SN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지점 보여? 근 보여? 근의 왼쪽까지를 더하게 되면 최소야, 최소. 누가? SN이 최소가 되는 거지. 납득하지? 얘는 추가를 시키면 시킬수록 더 밑으로 깔아앉고 있는 거잖아. 이번엔 이거야. 이건 중요치 않고요. 얘는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데 이 근을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까지만 더하게 되면 SN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려는 메시지 알겠어? 다시 이거를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이제 나도 이게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20인데 여기까지 해서
이만큼까지만 더하는 것이 SN이 최소가 되겠고,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요 선분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팍팍팍팍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까지를 더해주게 되면 이제부터 피크점을 찍었던 녀석이 이제부터 감점을 받아야 되겠지. 즉 뭐냐면 SN이 주어지지 않고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SN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그림상으로서는 근이라는 거 왼쪽까지만 또는 근이라는 거 왼쪽까지만 했을 때 최소 또는 최대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어. 아씨, 이건 내가 이거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진짜 나만 알아? 니네들도 알면 좋은데. 자, 요 근 보이나? 근? 이 근이라는 거에 대해 이 왼쪽 부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선분까지가 누적된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고. 안 그러면 다 답시처럼 풀든가. 이거 너무 돌아가니까 한 얘기지. 이거 한번 적어놔 봐봐. 니네들이 이따가 한번 문제 풀면은, 오늘은 좀 어렵지만 이따가 문제 풀면 요 방식이 한번 내가 적용시켜 줄게. 그러면 막 이거 겁나 쉽게 풀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아이고 아 힘들어. 니네 977까지 해주면 되거든요. 977. 근데 문제 풀기 전에 니네 이거 필기한 거 오늘 복습하고 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베이직세는 그 단원별 그거나 좀 해줘. 단원별 그거나 해줘. 쌩 끝나면 우리 워크북이 있잖아. 그냥 그것만 하게. 그냥 책을 여러 권 들고 오는 것보다 그냥 하나씩 하자.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